눈에는 눈, 이에는 이. 흔히들 복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이 복수라는 감정이 어쩌면 거대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복수심, 이거 과연 인간의 본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오류 같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지도 몰라요. 자, 그럼 먼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복수의 모습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복수의 순환이라는 거죠. 한 번 시작되면 와, 이거 정말 멈추기가 힘든 그런 파괴적인 꼬리물기요. 우리 문화 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걸 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반드시 되갚아줘야 한다. 이런 불문율 같은 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계속 배워온 복수의 모습인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단순해 보이는 네 단계의 고리가 어떻게 세대를 거듭하는 거대한 갈등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이에요. 정말 작은 개인의 원한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까지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이 끝없는 순환이 있는 셈이죠. 일단 한번 발동이 걸리면 그 누구도 이걸 쉽게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에너지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게 우리의 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복수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그 기본 전제 자체에 한번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자,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생각이죠. 누가 날 공격했으니까 나도 반응하는 거야.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른쪽의 관점은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복수는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라는 거죠. 와,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관점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적도, 복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이라던가 복수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자연에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정말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사자가 어제 자기를 위협했던 하이에나한테 복수하려고만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관점은 복수라는 걸 자연계와는 완전히 다른 걸로 봐요. 오직 복잡한 내면 세계, 즉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만들어내는 아주 특유의 현장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이 내 안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의 과거,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유사한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풀지 못한 매듭이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그리고 또 그게 다시 나한테까지 내려오는 그런 얽히고 설친 밧줄 같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에너지가 세대를 거쳐서 쭉 이어진다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마치 오염된 강물 같아요. 윗세대가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탁한 에너지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에서 빵! 하고 터져나오게 된다는 설명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이 관점에 따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외부의 어떤 부당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기대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대 자체가 바로 나의 미성숙함이나 어떤 부족함에서 비롯된다는 정말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그럼 이 얽히고 설킨 밧줄, 이걸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놀랍게도요. 그 해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용서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비껴가는 길을 제시해요. 아마 오늘 내용 중에 이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위 안에는
사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내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딱 못 박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관점은 애초에 문제의 씨앗이 내 안의 에너지였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용서할 자격이나 권리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와, 정말 파격적이죠.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바로 이 3단계에 걸친 내면 작업입니다. 이건 외부의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과정이죠. 첫 번째는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에너지가 나의 어떤 기대와 부족함 때문에 생겨났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남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바꾸는 것, 즉 스스로 녹여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확장해 볼까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내면의 작업이 우리 사회 전체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과 비난의 문화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개인적인 문제 거대한 확장판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안의 에너지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모이고 모여서 사회 전체의 마찰과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아주 의미 있는 통찰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떤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남을 탓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 내 안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진짜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그릇된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